자, 두 번째는요, 신성장 전략 4.0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볼 텐데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지지부진하고 개별 섹터가 유난히 좀 강한 요즘이죠. 그래서 특정 이슈와 테마 쪽으로 수급이 잔뜩 좀 쏠리는 현상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국가 비전과 관련된 이 정책 관련 종목 섹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요즘 또 이런 정책 관련 섹터를 좀 면밀히 살펴보신다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선거를 해서 대통령 당선이 된 건 작년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나 좀 일 좀 해야지. 네, 이러려고 하니까 이제 딱 올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시진핑이 뭐 물론 연임을 한 거지만 새롭게 뭔가 시작하려고 봄에 양회를 하듯이 네. 지금 뭐 바이든도 재선에 이제 좀 기로에 쓴 게 또 올해고 이러다 보면 이제 정책을 좀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특히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그러면 이 정책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일상을 위해서 뭐 어느 뭐 정당 이런 걸 떠나서 대신 분이 국민을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막연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 국민에게 일상에 오는 거를 정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게 되면 또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뭐 지금 이제 10위권도 아니고 거의 뭐 7위권, 6위권 뭐 이렇게 뭐 마음속에서 보면은 거의 한 3위권 같아 보이는데 네, 애국심이 투철하네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그리는 거잖아요. 네, 다가 아니어도 단계별로 계속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권 초기에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작년에 이제 돼서 준비할 거 다 공약을 할 거를 다 정리하고 야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순서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청사진을 발표하고 근데 마침 정부에서 20일 날 연도별 신성장 전략 4.0이라고 해서 이제 로드맵을 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시장이 이렇게 되다 보면 모멘텀들이 좀 있으면 이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시장에 참여한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런 나라에 뭐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거는 공무원들 일이 아니라 어쨌든 그게 뭔가를 만들고 하고 짓고 이러다 보면 그게 다 돌아오는 거죠. 네, 돈이고 돌아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저는 돈으로 생각한 겁니다. 너무 순수하신. 자,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신성장 전략 4.0 이 로드맵 나왔거든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 시간상 이걸 다 제가 장관님들처럼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너무 많아요? 간단하게만 15대 신성장 프로젝트. 그래서 관련 주요 대책이 30개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략기술 산업 지원 확대를 이제 논의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 미래 이제 분야를 개척하는 분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상에 와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새로운 일상을 만든다는 거겠죠. 디지털 에브리웨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옛날에 정말 중동 가서 아버님들이 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달러를 벌어오고 그랬지만 지금은 머리만 써도 되고 컨텐츠를 써도 되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해외로 진출할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원전도 그렇고 뭐 네옴시티 뭐 다리아 뭐 도시 뭐 이런 것들 뭐 쭉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진 뭐 소프트가 있습니다. 컨텐츠도 또 수출할 거 있고. 이런 세 가지 분류를 해갖고 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좀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이제 UAM. UAM 얘기가 사실 지난해 로봇과 함께 굉장히 뜨거웠다가 어느새 좀 언급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UAM 관련해서는 비도심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그게 이제 당장 8월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는 건데 준비 단계가 또 전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리고 이미 우리 시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그런 반응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UAM법 제정, 그다음에 이제 규제 특례를 이제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이제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볼 것들이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작년에 한번 시세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온테크라는 종목들 있고요. 이렇게 차트 흐름만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볼게요. 마침 바닥이네요. 저렇게 많이 내려왔나요? 살짝 프로펠러를 돌릴 준비를 곧 시작하겠네요. 그러니까 곧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지금 8월 달에 하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응이 살짝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예, 메커스. 이건 벌써 떠 있는데, 요건 이제 다른 이슈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베셀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예. 네, 베셀. 네, 그리고 또 이 UAM이라는 게 이제 드론 관련이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이 도심형 이거 말고도 얼마 전에 그 북한 관련해서 네, 무인기 부산에. 나오니까 먼저 반응이 돼서 반응이 나왔다는 거는 거래가 일단 어느 정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시장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게 방산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예. 오지만. 아하. 퍼스텍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까 네온테크하고 비슷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여기서도 빠지지 않는 게 한화 에어로. 아하. 이 친구들은 뭐 네, 무기도 만들고 뭐 우주로도 가고 네. 아주 다양하게 하네요. 네, 앞으로 한화는 좀 새롭게 도약은 할 것 같아요. 제가 뭐 한화랑 전혀 관계는 없는데 또 여기는 이제 또 승계 작업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예. 걸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회사라고 봐요. 현대차를 좀 봐야 된다고 아, 봅니다. 현대차. 현대차는 정의선 부회장 체제로 가면서 예전에 네. 우리가 삼성 얘기한 것처럼 새롭게 이제 새로운 사람의 이제 리더가 나오면서 네. 현대차는 앞으로 모빌리티 기업으로 간다. 그러니까 모빌리티는 차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국한된 게 아니죠. 날아가는 것도 모빌리티고 뭐 뛰어가는 로봇도 모빌리티에 가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볼만한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양자 컴퓨터 또 양자 나오네요. 컴퓨터. 저희 네. 이미 언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4.0 프로젝트 연도별 로드맵에도 이 UAM 말고도 양자 컴퓨터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제 진짜 슬슬 네. 다가올 때 됐나 봐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 메이저리그라고 하면 미국의 수준이 네. 거의 진짜 메이저리그가 있으니까 우리는 사회인야구 수준이래요. 아,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좀 이렇게 진취적인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약간 언급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예전 대통령도 그러셨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우리나라 기술력이 여기에서는 상당히 좀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는 어느 정권이나 어느 시대를 떠나서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양자 컴퓨터 좀 볼만한 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으니까 뭐 요거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넷, 호이버, 그다음에 뭐 드림 시큐리티. 네. 드림 시큐리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책기관하고 특허 기술 이전도 했고 그리고 또 통신이 중요하니까 예. 당연히 양대 통신회사인 KT, SKT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우주 탐사에 관련해서도 로드맵이 이제 잡혀 있습니다. 야, 우주 얘기는 참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좀 저는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렇게 볼 때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분이 이제 정책에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직접 가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요 얘기 좀 이따 또 드릴 건데 네. 그래서 우주 탐사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리호 3차 발사, 그다음에 뭐 차세대 발사체, 우주 항공청 개청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까 이제 스페이스X에서 이제 넘어와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잠깐 한번 캔코를 한번 볼까요? 살펴볼까요? 네. 이미 이렇게 자리를 잡고 갔다 아하. 올라왔다. 오늘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 파란불이어도 이거는 위에서 좀 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잘 갔던 AP 위성. AP 위성. 네, AP 위성도 아이고. 정말 위성을 쏘러 예. 가네요. 어우, 네. 언제 저까지 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인텔리안 테크가 네.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어허. 네, 아이고 이건 다른 거네요. 다른 거죠? 네. 예. 아이고 잠시만요. 자, 네. 인텔리안테크도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와 있죠? 네, 이것도 7만 원대에서 아하. 살살 올라왔습니다. 예, 예. 네, 제가 이거 오전 프로에서 이제 좀 이거 추천을 드렸었는데 깨알자랑 잠깐 하고요. 이런 예.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신기술 관련해서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SMR, SMR, 네, 그렇죠. 소형 모듈 원전, 네, 그리고 이제 뭐 용융형 원자로 MSR 네. 어려워요. 아, 단어가. 요거는 발음 자체도 어렵네요. 용융형. 이런 걸 보려면 이제 당연히 뭐 누리 기술이나 보성 예. 파워텍이나 우진이나 많이 들어본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파트는 일단은 두산, 예, 그다음에 이제 한전 기술 같은 이런 좀 그러니까 국가에 예. 이제 속해 있는 가장 기관들 묵직한. 이런 회사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것도 볼만 하고요. 또 좀 눈여겨볼 게 이제 차세대 물류 관련해서도 또 예. 로드맵을 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드론, 무인 배송,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런 게 또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 항만 이걸 이제 스마트 물류, 스마트 항만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KLS이라는 작은 예. 회사가 있는데 항상 스마트 항만 얘기 나올 때마다 반응을 합니다. 회사가 바로? 작긴 하지만 실적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되고 그다음에 뭐 푸른 기술도 뭐 반응을 할 때도 있고요. 예. 이런 거는 좀 작은 회사들이 많이 반영을 하니까 좀 시세가 나올 때 너무
막 쫓아가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리스크가 예, 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상 속의 디지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일상이 점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바뀌었죠. 일단 제일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공공의료기관에 이제 AI 도입한다. 예. 네. 또 깨알 자랑하자면 오전 프로에서 이 루닛이라는 거를 제가 네. 2만 7, 8천원에 추천해서 지금 오늘 5만 원 가까이 가더라고요. 요새 말씀하신 것들 다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미리 봤었죠. 네. 그 디지털 치료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디지털 헬스를 봐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그런 부분들 뭐 비대면 진료까지 다 넘어가죠. 네. 그리고 마침 AI가 지금 붐을 이루니까 네. 이게 시너지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지금 다 체험할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좀 강한 분야. 예. 그래서 뭐 인성정보라는 회사가 이제 또 비대면에서는 어제 강하게 좀 올라갔다가 오늘 또 조정 거치고 이렇게 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지케어텍이라는 회사. 네, 이런 회사들이 지금 반응들이 살살 바닥에서 거래가 좀 집중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탄소 중립, 네. 스마트 농업, 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네,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스마트 농업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봐요. 단기간은 아니어도 네. 멀리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가 봤을 가진 IT 기술 갖고 옛날 1차 산업인 농업어업에다가 이거를 좀 이식이 되는 그런 예. 거니까 이런 걸 보고 또 우리나라가 좀 강해진 파트가 있죠, 요즘에. 컨텐츠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하겠다. 이래갖고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들을 이제 수출하는데 좀 지원을 하겠다. 그것도 이제 뭐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예.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컨텐츠주들은 많습니다. 뭐 우리 지난주에 뭐 SM 관련해서 좀 얘기는 했죠. 그거는 좀 분쟁이 있을 거는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게 얼마나 또 먹거리가 되면 이렇게 분쟁이 나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 뉴라든가 뭐 쇼박스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엔터사들부터 해서 좀 뭐 CJ, CGV나 E&M 같은 그런 회사들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해외 빅딜에 대한 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많이 또 겹치는 게 있어요. 원전이나 뭐 방산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또 UAM이 이제 네옴시티에도 우리 한국 기술을 수출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외에 우리가 뭔가 한국형 신도시나 아니면 뭐 이 스마트 단지를 수출을 하면 거기를 마스터 플랜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또는 그걸 시행을 하는 계획을 짜는 회사들. 뭐 물론 테마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지만 네.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또는 세계에서 아마 10위권에 드는 CM 회사인 CM 설계 회사인 히림 예. 이런 회사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실적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뭐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고 뭐 최대 실적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종목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히만 이 정책 관련된 종목들 이 투자자분들께서 좀 주의할 만한 점이 있다면 코멘트 좀 해주시죠. 이게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네. 이 정책도 그렇고 다 섹터가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이 수혜가 정말로 오는지 그걸 선별적으로 잘 그걸 파악하고 그리고 정말 이거를 멀리 보신다면 그리고 우리 생활에 정말 이게 제대로 와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장기 투자도 가능한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선별적인 시각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좀 약간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갖고 한번 시장과 한번 연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이 테마성으로 상승을 하게 돼서 막 뭐 불어닥친다. 뭐 일상화, 디지털 일상화에서 지금 챗 GP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계속 나왔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과욕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수익을 먼저 확보해 나가면서 대응하는 게 좋고요. 장기 투자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중요한 건 정책 말고도 네. 기업의 펀더멘탈, 탄탄한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클리 투자 뉴스 두 번째 뉴스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